안녕하세요, 주입니다. 서울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 그것도 한강을 볼 수 있는 집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일주일 남았습니다. 무주택자라며 정말 강추하는 곳입니다. 이 기회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주 전에 알쓸청약 방송이 올라갔습니다. 그때 물론 다 알려드리고 싶었지만 모집 공고가 뜨지 않았기 때문에 알려드리지 못한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당첨이 될 수 있는지, 만약 당첨이 된다면 얼마 정도의 자금이 필요한지, 이 영상 하나만으로 서울에 내 집 마련하실 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기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점 낮아도 당첨 가능, 한강뷰 5억 로또 기대가 폭발. 6월 13일 기사입니다. 한강뷰인데 5억까지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 여기에 많은 분들이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겨레 기사를 보게 되면 뉴홈 수방사 59제곱미터 9억 육박, 부모 찬스 청년만 넘볼 가격, 실제로 9억에 육박하는 분양가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와, 이거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한강뷰 수방사 분양가 8억 7천, 두 가지 의견 같이 있는 거죠. 공공 분양인데 비싸, 시세 대비 5억 낮아. 이 두 가지 의견 중에서 지금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우선 제가 오늘 정말 여러 가지 폭넓게 다룰 텐데 어떤 순서로 말씀을 드릴 건지 우선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금 현황을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수방사 공공 분양이라고 했을 때 조금 전에도 부모님 돈이 있는 사람 또는 내 자금이 좀 충분한 사람이 할 수 있다 라고 했듯이 자금 현황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필요 자금을 계산하고 그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필수적인 기본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에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알고 내가 그 조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무주택인지, 그리고 소득 제한에 걸리지 않는지, 그리고 자산 제한에도 걸리지 않는지, 그리고 청약 통장 가입 기한을 잘 지켰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청약 신청입니다. 청약 신청을 할 때는 특별 공급이 조금 더 많은 수를 뽑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 공급에도 지원이 가능하다면 지원을 하시고, 그리고 일반 공급에도 지원을 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에요. 이제 하나를 뜯어서 더 쉽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7억에서 8억 사이에 분양가가 형성될 거다라고 했을 때 우와, 이건 진짜 싸게 분양이 되는 거다. 많은 분들이 이 소식을 듣고 가슴이 두근두근 했을 겁니다. 저 역시도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어떻게 하면 이걸 많은 분들이 알게 되고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가격이 조금 비싸게 나왔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지도로에서 한번 보게 되면 최근에 분양을 했던 아파트들의 분양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경쟁률도 같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분양가가 그래도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 금액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청약에 넣었을 거예요. 반면에 여기는 조금 비싸다고 생각을 하게 됐으면 청약을 넣지 않았을 겁니다. 한번 두 가지 관점에서 보도록 할게요. 지역 위치, 가격, 그리고 경쟁률, 이 관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죠. 올림픽 파크 포레온입니다. 2025년 1월에 입주할 예정인 아파트예요. 12,000세대가 되고요. 10억 6천에 분양을 했습니다. 이건 최고 경쟁률 기준으로 9대1 정도가 돼요. 강동 헤리티지 4입니다. 2024년도에 입주 예정이고요. 1,3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리고 7억 8천에 분양을 했고 경쟁률이 54대 1이에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이 청약은 그래도 좀 저렴하게 분양을 했다라고 생각했기에 많은 사람들이 청약에 넣었습니다. 영등포 자이 디그니티예요. 2026년에 입주할 예정이고요. 700세대가 좀 넘어가는 아파트입니다. 8억 7천에 분양을 했어요. 경쟁률 한번 보세요. 253대 1입니다. 이 정도 입지에, 그리고 지하철도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그리고 아파트, 좋은 입지의 아파트가 분양하다 보니 경쟁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만큼 가격이 저렴했다는 거죠. 자, 희경자의 디센시아입니다. 동대문구에 있는 아파트예요. 25년도에 입주할 예정이고요. 1,800세대가 넘어가는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여기가 7억 8천에 분양을 했습니다. 여기 또한 64대 1로 높은 경쟁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아파트가 대부분 다 높은 경쟁률을 기록을 했어요. 그만큼 가격이 조금은 저렴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진 것이고 그 결과가 나온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지금 말씀드린 아파트의 가격보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수방사에 대한 아파트의 가격이 저렴하다면 거기는 여기보다 더 높은 경쟁률을 기대할 수가 있는 거죠. 보시게 되면 동작구 수방사 공공분양의 경쟁률은
아직 당연히 안 나왔겠죠. 분양을 하지 않았으니까. 2027년도에 입주할 예정이고 556세대입니다. 여기서 일반 분양은 255세대가 일반 분양으로 나올 예정이고요. 지금 추정 분양가는 8억 7천입니다. 한번 지금 앞에서 나온 아파트들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가격이 비싼지 싼지.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레미안 트윈파크 아파트랑 비교를 했을 때 2027년에 입주한 아파트와 2011년에 이미 입주했던 아파트를 비교를 한번 해보자면 가격이 13억입니다. 13억과 8억 7천. 좀 어디가 싸게 느껴지시나요? 이렇기 때문에 수방사 공공분양이 당첨이 된다면 큰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거는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일 겁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들죠. 비싼 것 같다. 하지만 여기 입지를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는 1호선과 9호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9호선이라고 한다면 강남까지 접근성이 너무 좋죠. 그리고 저희 중심 업무지구라고 하는 곳이 강남, 여의도, 중구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거기서 강남까지는 9호선으로 가죠. 그리고 이렇게 바로 옆에 인접해 있는 곳에 여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1호선을 타게 되면 종로까지도 쉽게 갈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 좋은 위치에 자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한강이 보인다는 거죠. 이렇게 좋은 입지에 위치해 있는 곳이 가격 자체도 저렴하게 나왔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상 대비 비싸기 때문에 좌절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정도 금액이면 내가 하려고 했는데 그 금액이 좀 비싸다 보니까 청약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입지 대비 가격을 보는 게 중요해요. 입지 대비 가격은 저는 충분히 저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방사 분야에 관심이 있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금 현황 확인, 그리고 필수 기본 조건 확인, 그리고 청약 신청. 이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우선 첫 번째부터 자금 현황 확인하는 방법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아파트에 당첨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은 얼마일까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제가 정확하게 얼마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서 좀 금액이 바뀔 수도 있다 보니까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는 부분을 보고 실제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돈이 얼마인지 계산을 하고 그 계산대로 내가 돈을 마련할 수 있는지를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2년 10월에 나왔던 보도자료입니다. 획기적인 내 집 마련 자금 지원입니다. 그래서 전용 모기지 지원으로 부담을 완화시키겠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공공분양은 선택형, 나눔형, 일반형이 있는데 여기 모기지가 신설이 되는 부분은 선택형과 나눔형입니다. 그렇다면 일반형은 기존 주택기금대출을 활용을 하는 거예요. 지금 어려서 나가려고 하셨던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한번 끝까지 들어보시고 모르는 게 있다라고 하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최대한 답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획기적인 전용 모기지 지원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일반형이죠. 지금 수방사 공공분양 같은 경우는 일반형으로 분양이 됩니다. 획기적인 전용 모기지 지원이라고 해서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이 있는데 여기서 저희가 알아야 될 건 일반형이에요. 일반형이 한도에 대해서 4억 원이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4억 원까지 받을 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대출 자체가 주택기금대출을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주택기금대출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 저희가 알고 있는 디딤돌 대출이거든요. 디딤돌 대출은 6억, 아파트 가격이 6억일 때까지만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방사 공공분양의 경우에는 6억을 초과하게 되죠. 8억이 넘어가는 분양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원을 해주는 주택기금대출을 활용을 할 수가 없어요. 일반 대출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한도가 4억 원이구나. LTV 70%에 DSR 미적용이 되는구나. 금리는 낮은 금리에 받을 수 있겠구나. 만기는 30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지금 일반형은 기존 주택 기금을 활용하는 거예요. 일반형에 대해서는 기존 기금 대출, 디딤돌을 지원하되 청년층 등에 대해서는 대출 한도와 금리를 우대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디딤돌 대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은 집, 아파트 가격이 6억 이하일 때, 6억일 때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방사는 어때요? 수방사 공공분양 같은 경우는 분양가 자체가 8억이 넘어가는 아파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일반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단점이 뭐냐면 금리가 높아진다는 거죠. 내가 부담해야 될 이자가 더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금 계획을 한번 세워봐야죠. LTV, 시중은행에서 이제 대출을 받게 된다면 LTV는 70%, DTI는 60%, DSR은 40%가 됩니다. 그러면 LTV, 집값 대비 담보대출이라고 한다면 70%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분양을 받아서 입주하는 시점에 맞춰서 그 가격을 보게 되는데 그 가격, 인근에 있는 아파트를 보게 되면 13억을 예를 들어 볼게요. 13억 정도 한다고 한다면 거기서 70%, 그러면 13억에 70%니까 9억 1천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70%면 9억 1천만 원이 되는데 그럼 9억 1천만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없어요. 나는 모든 금액을 대출을 받아서 넣을 수가, 잔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있습니다.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40%예요. 여기서 걸리기 때문에 그만큼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주 시점에 시세 반영하고 대출 가능하지만 DSR을 꼭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번 DSR을 고려해가지고 대출을 얼마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제가 미리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이버에서 부동산 계산기를 한번 쳐보세요. 쳐보시게 되면 위에서부터 쭉쭉 나오는데 아래쪽으로 가게 되면 부동산 계산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부동산 계산기닷컴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를 한번 클릭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부동산 계산기라고 뜰 거예요. 그때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했던 건 DSR에 내 조건과 맞춰보는 거잖아요. 얼마만큼 내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40% 미만으로 받을 수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DSR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세요.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 같은 화면이 뜨게 되는데 저는 이미 좀 기입을 해뒀습니다. 연소득 우선 기입을 할 수가 있죠. 7,800만 원. 그래서 대출금을 제가 5억 8천을 받고 대출 기간은 30년, 360개월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금리는 4%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DSR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연소득이 7억 8천이에요. 그리고 밑에 쭉쭉쭉쭉쭉 내려보면 이제 DSR은 39.7%입니다. 자, 이거는 39.7%이기 때문에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연소득이 7,800만 원이 된다면 DSR 39.7%에 해당하는 대출 금액은 5억 8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자금 계획을 세울 때 내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5억 8천을 가지고 나서 그 이후에 나머지 돈을 내가 마련을 해야 되는 돈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연소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개개인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나의 연소득에 맞게 대출을 한번 넣어보세요. 그러면 내가 얼마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 자금을 계산을 한번 해보게 되면 분양가는 8억 7천 플러스 알파입니다. 가구 연소득 7,800만 원일 경우 조금 전에 계산했죠. 대출 가능 금액은 5억 8천입니다. 금리 4%일 때. 금리에 따라서도 이 부분은 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필요 금액은 1억 9천, 8억 7천에서 대출 가능한 금액 5억 8천을 뺐어요. 1억 9천 플러스 알파입니다. 알파에는 옵션 비용, 그리고 중도금 대출 이자, 그리고 취등록세 등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 자금을 한번 꼭 계산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이제 내가 필요 자금을 계산하고 나니까 잔금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잔금이 어려울 것 같은데 분양을 받고 입주 때 전세를 줄 수는 없을까? 내가 실거주하지 않아도 될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파트의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는 전매 제한도 지금 3년, 수도권 3년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거주 의무 같은 경우는 3년 또는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양 가격이 인근 지역 대비 몇 프로 정도의 가격인지가 아직 본분양이 되지 않았으니까, 정확한 분양 가격이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아직 확실시되고 있지는 않아요. 이렇게 지금 전매 제한 3년, 거주 의무는 3년 또는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주 의무가 있기 때문에 최초 입주 후부터 의무기간 동안 꼭 거주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법령이 개정된다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필수 기본 조건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기본 조건은 무엇일까요? 아마 입주자 모집 공고를 보게 되면 가장 처음에 나와 있는 표가 하나 있을 거예요. 아, 이렇게 특별 공고가 일반 공급이 있겠구나. 특별 공급에는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 부양이 있고, 일반 공급에는 우선 공급이 있고 자녀 공급이 있겠구나. 그리고 자녀 공급 같은 경우는 추첨제로 하는구나 까지 모두 알고 있을 거예요. 주인님,
저는 생애 최초로 지원하려고 하는데 근데 제 월급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어가지고 대출을 꼭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돈이 없는 사람들도 일단은 지원해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사전 청약이라고 하는 거는 지원을 하고 나서도 만약에 본청약 때 내가 포기도 해도 되기 때문에 지원을 해도 돼요. 하지만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제가 조금 전에 가용자금, 내가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한번 계산을 해보라고 하셨잖아요. 그 DSR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내 소득 대비 부채가 얼마일 때 내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에 그걸 한번 계산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지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을 거고 내가 필요한 금액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근데 필요한 금액이 너무 많다면 사실 이건 내가 안고 가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내가 이자로 갚는 부분, 그리고 내가 갚아 나가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너무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금 계획을 꼭 해보시고 난 다음에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로또라고 하지만 누구에게나 로또가 될 수는 없어요. 내가 충분히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대출을 받았을 때도 이 대출을 갚아 나가는데 문제가 없다든지 이럴 때는 당연히 청약을 받아도 되겠죠. 근데 그렇지가 않고 내가 너무 무리한 대출을 일으킨다든지 아니면 아예 내가 그 기존에 대출을 받은 금액 이외에 계획할 수 있는 잔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원을 청약을 넣게 된다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길게 늘어진 점들이 있을 거예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무주택이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주자 저축이 필요한데 주택 청약 종합 저축 그리고 청약 저축을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이때 어떤 특별 공급을 넣는지 일반 공급을 넣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입 기간이 6개월에서 1년 이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득 조건도 있습니다. 어떤 특별 공급인지에 따라서 다르고 일반 공급도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월 평균 소득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죠. 그리고 자산 제한도 있습니다. 부동산은 2억 1천만 원, 2억 1천, 정확하게는 2억 1,550만 원이고 자동차의 경우에는 3,683만 원입니다. 자, 실제로 이렇게 꼭 필수 조건들이 있어요. 이 조건에는 내가 해당되어야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무주택인지 아닌지는 내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입주자 저축, 청약 통장에 내가 가입 기간이 얼마인지도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이 얼마인지 확인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내 자산이 얼마가 되는지, 부동산이나 자동차 가액이 얼마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래서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나의 급여를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청약을 넣지 않더라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여기 보시면 민원 여기요라는 탭이 있습니다. 여기서 개인 민원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해서 들어가시게 되면 보험료 조회 및 신청 탭이 있어요. 여기에서 직장 보험료 조회라는 탭이 있습니다. 이제 이걸 클릭을 하시면 바로 그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로그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간단 로그인도 있으니까 편하게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넘어가게 되면 이제 몇 년도, 조회 연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직장 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 조회가 나오면서 구분 고지년월 평균 보수 월액 그리고 산정 보험료 정산 사유 등등 쭉 해서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평균 보수 월액이에요. 이제 여기서 내 월급이 월 수령액이 얼마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내 급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급여를 보면서 내가 조건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지 이걸 꼭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나의 자산을 확인을 하는 방법입니다. 자산도 확인을 해야 돼요. 자산은 두 가지가 있죠. 부동산 그리고 자동차,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부동산은 2억 1,550이에요. 확인 방법은 부동산 공시지가 알림이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네이버에서 부동산 공시지가 알림이라고 검색을 하세요. 그런 다음에 개별 공시지가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공시가 알림이라 나오죠. 여기서 표준 공시가를 클릭을 해서 여기 지역에 맞게끔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차량 같은 경우는 3,683만 원이에요. 그래서 확인 방법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차량 기준 가액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보험개발원 사이트를 검색을 하셔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알람 광장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거기 탭에 보시게 되면 공지사항 보도자료 쭉쭉쭉 나오면서 마지막에서 앞에 차량 기준 가액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클릭을 하시고 나서
국산, 외산이 있어요. 그럼 국산을 할 건지, 외제차를 할 건지 클릭을 하시고 연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기입을 하시게 되면 차량 가액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내 부동산과 내 차량이 얼마의 자산으로 형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주인님, 그러면 전세나 오피스텔도 다 포함인 거예요? 전세의 경우에는 지금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금은 내가 가용할 수 있는 금액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피스텔은 자산이익이 되는 거죠. 그거는 포함이 됩니다. 부동산 이제 가격 안에, 가액 안에 포함을 시킨 다음에 내 자산 기준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이라고 한다면 아마 내가 혹시라도 전세로 거주하고 계신 분은 전세금이 포함이 되는지도 좀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전세금은 포함이 되지 않아요. 그건 자산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셔서 내 자산을 계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리고 이 질문도 많이 하세요.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에게만 기회가 있을까요? 아마 나 지금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지만 그래도 서울에 입성을 하고 싶어서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서울도 되지 않을까? 내가 경기도에서 거주하고 있지만 서울도 청약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집 공고문을 보게 되면 신혼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 부양 특별 공급 및 일반 공급 지역 우선 공급 기준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입주자 모집 공고일 2023년 6월 9일입니다. 이 날짜를 기준으로 해당 주택 건설 지역에 거주를 해야 돼요. 우선 공급 비중이 10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시 거주자에게 우선 신청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인기가 많은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기타 지역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희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경기도에 있는 사람은 넣지 못하느냐라고 했을 때 정말 힘든 케이스긴 하지만 흔치는 않습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같은 경우에는 지역 우선 공급 기준이 해당 주택 건설 지역, 서울이겠죠? 서울의 50%, 그리고 기타 지역 수도권의 50%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자녀 특별공급 지역 우선 쪽은 두 가지. 기타 지역도 된다. 기타 지역도 우선 공급 비율이 50%가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로 다자녀 특별공급은 26가구를 모집하고 있어요. 그러면 13가구는 이제 기타 지역에서 뽑게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들께 우선 공급이 되지만 다자녀 특공은 수도권, 인천,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도 기회가 있다는 거 한번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자녀이신 분들은 이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주인님, 그럼 다자녀는 지금 인천, 경기도에서도 지원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혼자 사는 1인 가구는 서울에 살아도 안 되는 거예요? 1인 가구는 생애 최초로도 할 수가 없어요. 생애 최초에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1인 가구는 기회가 아예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공급 부분에서 추천 부분이 있잖아요. 그 추천 비중에서는 충분히 1인 가구라도 좀 운을 노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청약 신청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그럴 때는 이제 특별 공급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됩니다. 특별 공급 비중이 높기 때문에 기회가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 공급 70%, 전체 일반형에서 전체 분양에서 70%가 특별 공급, 30%가 일반 공급이에요. 그래서 특별 공급 중에서 신혼부부 특공, 생애 최초 특공이 각각 20%인데 여기에 지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죠. 그렇기 때문에 비중도 가장 높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간 추천이 15%, 그리고 다자녀가 10%, 노부모가 5%인데 다자녀 같은 경우는 자녀, 그러니까 3명 이상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3명 이상 있으신 분들이 많지 않잖아요. 다자녀 있으신 분들은 당첨 가능성이 그래도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잘 알아보고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공급 70%입니다. 네. 자, 그럼 조금 더 알아볼게요. 그 특별공급마다 좀 알아야 되는 다른 특공이랑 좀 다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만 제가 찝어서 보여드릴 거고 한번 모집 공고문을 한번 보시게 되면 나한테 맞는 특공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한테 맞는 특공이 있으면 그 특공 부분은 꼭 한번 자세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부모 부양 특공이에요. 여기서는 나머지 세대주 여부에서 나머지 부분 다 해당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노부모 부양 특공 같은 경우는 이제 신청자 본인이 세대주여야지만 되는 거예요. 세대주만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생애 최초의 경우에는 이제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고 12회 이상 납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선납금을 포함 600만 원 이상이 돼야 돼요.
600만 원. 어떻게 보면 예치금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00만 원 이상이 통장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만 원씩 12번을 냈어요. 그래서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120만 원 있는데 그럼 480만 원이 부족하잖아요. 480만 원은 한 번에 넣어놔도 괜찮은 거예요. 그렇게 된 사람은 이제 생애 최초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자녀 신혼부부는 점수제로 진행이 돼요. 점수를 이제 신혼부부 특공 같은 경우는 13점 만점이 됩니다. 가구 소득이라든지 자녀 수라든지 거주기간 그리고 청약통장 납입 횟수 그리고 혼인기간 등에 의해서 13점 만점으로 계산이 되고 다자녀 특공 같은 경우는 100점 만점입니다. 이 100점에는 미성년 자녀 수예요. 그리고 영유아 자녀 수, 세대 구성, 무주택 기간, 당해 거주 기간 등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각각의 특공에 내가 해당된다 하시는 분들은 모집 공고문을 한번 정독을 하세요. 다 정독하실 필요는 없고 이렇게 내가 해당하는 특별 공급에 대한 부분만 정독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청약 일정은 어떻게 될까요? 사전 청약 일정입니다. 저희가 보는 동작구 수방사 사전 청약 일정은 지금 방송하는 기준에서 오늘이 6월 14일인데 19일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이 특별 공급일입니다. 그리고 일반 공급은 다음 주 6월 21일 22일인데 수요일 목요일이 됩니다. 그리고 발표는 23년 7월 5일이에요. 이제 청약을 한번 넣어놓고 이제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청약은 사전 청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 청약까지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본 청약은 아마도 2024년 9월 15일경에 할 예정이라고 나와 있어요. 하지만 건설되는 상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늦춰질 수도 있는 점 미리 양해를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본 청약 예정 시기는 2024년 9월 정도에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입주는 2027년도 정도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인님, 그러면 사실 저 말고 저희 부모님도 생애 최초인데 그럼 저희 부모님이랑 저에게 같이 넣으면 당첨 확률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요? 사전 청약의 경우 이제 세대원 청약이 가능해요. 그런데 한 세대당 1인만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2인이 했다가 한 명이 당첨이 됐을 경우 부적격 처리가 돼요. 그래서 당첨이 무효화되기 때문에 한 명만, 이제 그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만 청약을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인만 청약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수방사 공부문약 청약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을 전부 다 이제 제가 담았다고 생각이 돼요. 아마 많이 궁금해 하셨던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자금 현황을 확인하는 부분, 내가 실제로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과 내가 필요한 금액을 정확히 알아야지 청약에 지원을 하시고 그걸 알고 나서 청약에 지원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이만큼 돈을 마련할 수 없는데 청약을 넣었다가 괜히 청약 기회를 날릴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필수 조건을 꼭 확인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무주택, 그리고 소득, 자산, 청약통장 갈 기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사소하지만 이것 때문에 부적격 판정을 받거나 또는 이것 때문에 내가 청약 못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약을 넣을 때 특별공급에 해당하시는 분은 꼭 특별공급 그리고 그 다음에 나 특별공급 넣었으니 끝 이게 아니라 특별공급 넣으시고 그리고 일반공급도 같이 넣으세요. 만약에 특별공급이 된다면 일반공급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공급을 넣으셔도 괜찮아요. 특별공급 넣고 일반공급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청약 관심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라고 해서 서울 아파트 가지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요? 청약통장 가지고만 있고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고 고민되시는 분들도 충분히 따라할 수 있게끔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기회를 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알고 싶다면 고정 댓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